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국 민정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강명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효선입니다. 당직은 중앙당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광명시 민선 4기 시장을 했고, 경기도 6대 도의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을 감행을 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는 지명을 한 상태고 청문회 통과와 관계없이 지명한다는 게 지금 언론의 예측입니다. 참 잘못된 인사다. 역시 문재인 나온 인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민정수석 하실 때 말없이 보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통령인 양 SNS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대통령 의사보다 먼저 발표를 하고 강압해 나가고, 또한 이번에 한일 문제만 봐도 죽창을 들자고 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아주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수석으로서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해서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스로 복직을 했고, 또 그거 며칠 노는 것도 서울대 교수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폴리페서를 지적했고 나쁘게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학자가 한다는 것은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그 법무부는 큰 조직, 특히 중립을 지켜야 될 법을 관할하는 장관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 벗어나는 일이고 보수 쪽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 시절에 정치질, 정치 행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폴리페서라는 이슈가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4년도, 2008년도 정도 두 번을 크게 지적했는데 그분이 폴리페서를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역대 서울대 교수 중에 국가직을 맡아서 사퇴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러면 그런 지적질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사표를 내면도 불구하고 사표를 안 내서 형법 담당 교수가 5명밖에 없는 대학에서 한 명은 또 휴직계를 냈고, 그러면 5명이 할 일을 지금 3명이 해야 돼서 교수와 동료 교수를 힘들게 하며 학생들의 배워야 될 권리를 박탈하는 나쁜 짓을 한 거죠. 지금 최근에 서울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최악의 동문 1위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압도적인 표로 1등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또 본인이 법학자의 길을 걷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교수를 계속해서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한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뭐 검사나 판사나 말하자면 우리나라 법조계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조국 교수가 검찰을 보는 눈은 공무원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신임 총장은 검찰을 검찰 조직에 몸담아갖고 검찰 쪽을 아끼며 검찰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국이는 검찰이 지시를 안 따를 경우에는 사표를 받으면 된다는 간단한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해서 지금 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마주칠 것이냐 손잡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혼돈이 오고 법 체계가 무너지는 참담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판사나 검사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존심과 자긍심이 강한 편인데 이분들을 과연 통솔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거나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에 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씨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상당히 모든 혜택을 다 받고 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죠. 산업행위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법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으로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법을 관장하는 장관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단지 우파가 봤을 때 좌파들의 그 좋은 점은 잘못을 있거나 과거가 어떻게 했거나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 편을 쓰는, 그러다 보니까 인재풀이 약해서 인재가 너무 없구나라는 것을 국민이 느끼게 하고, 조국이가 그 얼굴이 잘생겼고 이미지가 좋아서 좌파의 어떠한 우상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키우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좌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한테는 그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누구든 어느 식분이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조국 씨의 그 검찰을 보는 시각이 너무 위험스러워서 이게 참 걱정이 되고, 또 윤석열 씨도 강한 리더십과 색깔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석궁열차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이 사람이 그 민정수석 할 때 16명의 부적격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2년 2개월 동안. 네. 근데 박근혜 때는 그 5년 동안 9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9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동안 5명인가를 바꿨습니다. 민정수석을. 근데 이 사람은 16명을 잘못 검증을 했는데도 이거는 뭐 경질이 아니라 승질을 하는, 이해가 안 가는 인사는 국가적으로 불행이고, 우리 나라에 남은 정권, 그러니까 정권 한 3년 남았는데 3년 남은 정권이 유지가 될 건지, 이러다 진짜 어떤 밀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우파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국 씨가 법무장관이 청문회가 통과 안 되면 교수답게, 법대 교수답게 깨끗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국민도 좋아하고 문재인 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조국 교수가 예전에 본인이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 최근에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말이 뭐였냐면, 조국이 본인 스스로 나는 국보법을 위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 자리는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냥 임명 강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자리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조국 교수님께서 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은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저는 가장 국민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